국민의힘의 제안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원구성 협상 관련인데 수정 제안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맞자.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국회를 언제까지고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치는 또 명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게 들어갈 수 있는 좀 명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순차적으로 맞자라는 제안이고, 당초에는 법사위 운영위 두 곳의 위원장을 모두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두 번째 제안으로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제안인 겁니다. 예, 세 번째 제안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두 곳 다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법사위는 니네가 해, 운영위는 우리가 맡을게. 세 번째 제안은 돌아가면서 하자.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번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에 이제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이런 제안인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랄까 많은 협상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민주당 때문에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회 관행대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고 협의하에 상임위원장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무도하다 라는 지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누차 제 유튜브에서는 이미 밝혀드렸기 때문에 더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좀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끄는 전략으로 어차피 안 될 전략인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에 갖다 줘서 사법부가 이 정치 영역을 결정하게끔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최후의 보루일 수는 있겠다라고는 봅니다만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때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입니다. 어제 김미화 선생님이랑 방송할 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제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를 제안하고 오늘 갑자기 또 1년씩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적으로 비춰봤을 때 누가 더 몸이 달아있나, 그러니까 누가 더 조급한지를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외피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얘기하고 오늘 갑자기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이 제안은 우리 빨리 들어가고 싶어라고 저는 읽혔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 주말까지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서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주말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이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도 마찬가지의 의견이겠지만 이 상황을 더 길게 끌어봐야 민주당에게도 사실 좀 저는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국회라는 공간은 싫다 하더라도 이 108석을 만들어준 국민도 또한 국민이라는 여론을 감안하자면 그 여론이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대로 이대로 끌고 가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해버리거나 법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방법이 전공법상은 맞고 관행대로 안 되거나 굳이 국민의힘이 국회의 발목을, 그러니까 야당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세비도 반납하지 않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비토한다면 결론적으로는 18개 상임위를 다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다만 민주당도 일부 속내는 그냥 7개 상임위 줄 테니까 들어오지 왜 저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협의하는 그림, 설득하는 그림 정도는 마련해서 가져오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운용의 묘겠죠. 아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도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원식 의장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21대 국회 처음 했을 때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였나?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거 뭐 1년씩 나눠서 하자, 2년씩 하자 어쩌고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거절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땐 다른 걸 했는데 행안위하고 과방위였나? 이거를 좀 나눠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협상의 묘를 이번에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위원장이 행안위를 원래 하다가 과방위로 넘어갔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저는 국회는 좋든 싫든 상호 타협의 공간, 상호 존중의 공간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무노동, 유임금을 하거나 과거에 했던 말을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면 참 궁색하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법을 오히려 지키지 않는다.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거울을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이런 비판은 나중에 실제 그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어떤 정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당이 소수 여당이 되더라도 같은 논리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안 들어와? 그럼 법대로 해.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근데 7개 자리는 국회의장도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법사위 운영위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체면치레는 지지층한테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뭐 들었습니다. 좀 일단 뭐 지켜보시죠. 그리고 저는 뭐 법사위나 운영이나 이쪽은 뭐 다 지금 어떤 사안이 걸려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도 운영위가 아마 소관사항으로 다룰 것이고 법사위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도 다뤄야 되고요. 그 마찬가지면 특검법 자체가 다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돼서 중요한 상임이고 그리고 저는 또 반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이 총선 결과도 일단 뭐 야당이 승리했잖아요.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 총선 민의라는 것은 이긴 쪽에 어쨌든 주도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진 쪽이 자신들을 뽑아준 쪽의 민의를 주신 과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당연히 뭐 법사위 운영이 이쪽은 넘겨주기가 어렵겠죠. 민주당의 입장을 또 고려해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협치나 관행, 관례 이런 거 중요한데요.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제가 요렇게 강조하는 거는 지금 생각났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거부권을 대통령이 열몇 차례씩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이따가 뒤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전임 원내 지도부 만나가지고 또 식사를 했다고 하나요? 그래서 뭐 똘똘 뭉치자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전혀 이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 당신들이 용산과의 어떤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당신들한테 법사위나 운영위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지 않냐. 당신들이 지금 용산에 출장소 정도로 전락해 있고 완전히 거수기에 마리오냈던데 우리가 이거를 관행상 넘겨줬으면 당신들이 이거를 사사건건 발목 잡을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21대 국회처럼 일 안 한다 라고 천명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아마 요약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는 카드를 공개적으로 기자들 만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던지는 바람에 저는 뭐 추경호 모양만 빠진 제안이었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